만약에 진작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재발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병원에 가볼지 약을 먹어볼지 판단이 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나답게 살아가는 윤지비입니다. 오늘은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우울증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든 걸 다 떠나서 약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울증 약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약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은 케이스입니다. 궁금하시면 이쪽에 위에 있는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병원과 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 그 부분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드시든 드시지 않든 지금 현재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모두 이 약을 먹게 됐을 때 효과를 높이는 팁을 알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약을 먹어도 그때 잠깐은 괜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작 이 방법을 알았더라면 재발을 하지 않고도 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혹시라도 약을 또 먹어야 될 일이 살다가 언젠가 생긴다면은 이 방법대로 할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약을 통해서 극복한 제 실제 지인들의 경험담과 제 경험담을 함께 분석해서 나온 방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이 약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명 우울증 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등등이 있는데요. 단지 이 약을 처방받았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먹는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면 플라시보 효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먹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이 약물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내 몸에 작용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이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냐, 그래야 내가 정확히 믿음을 가지고 이 약물 치료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나아질까? 안 나아지는 거 아니야?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먹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 이 약들을 장기간 복용할 생각을 갖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빨리 낫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정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치료에 방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진통제 같은 것들과는 다르게 우울증 약은 조금 장기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 공황발작 같은 거는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모두 좀 천천히 복용해줘야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복용하시기 시작했으면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1년 이상은 길게 복용하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처방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거 1개월 이상은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빠르면 1, 2주 안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약과 뇌가 정말 잘 맞았을 때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천천히 조급함을 가지지 마시고 내가 길게 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용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맞춰가야 합니다. 제가 살짝 언급드렸었는데 약을 나와 맞는 약인지 나와 맞지 않는 약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감기약도 어떤 거는 먹어도 계속 낫지 않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약을 바꿔줬는데 바로 이틀 만에 나아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울증 약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약에는 같은 효과를 내는 여러 브랜드의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그걸 아세요. 어떤 약은 맞을 수 있고 어떤 약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이 약은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좀 심하다. 그런 약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이 적게 나는 약들을 맞춰갈 필요도 있고요.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용해보고 다음 진료 때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거 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거는 개선이 되지 않았는지를
얘기를 하셔서 충분히 대화를 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약을 찾아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우울증 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약은 맞춰가야 된다 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거는 재발의 측면에서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병원에 가시는 건 꼭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